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면역학을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 뭐 면역계는 이렇게 작동한다,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우리 면역세포는 뭐 이렇게 인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역세포가 뭐건 분자가 뭐건 간에 아주 그 근원에는 나와 남을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이 들어왔는데도 그걸 눈치 못 채면 뭐 바이러스 같은 게 자꾸 들어올 거고요. 반대로 나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이 또 일어난다면 그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면역학의 가장 기본은 나와 남을 구분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제가 세포 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시츄에이션으로 한번 끌고 와 볼게요. 제가 어느 나라의 왕입니다. 왕인데 우리나라에 외부인이 침입하는 걸 하나도 한 명도 허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나라가 조그말 때는 제가 이 국민들의 얼굴을 다 아니까 누가 우리나라 사람인지 알고 외부인이 침입하면 금방 알아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나라의 수준이 그 수준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부서를 신설한 거예요. 외부 침입자를 발견하는 발견청을 하나 만들었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외부 침입자와 우리나라 국민을 구분해야 되니까 일단은 로봇을 만듭시다. 로봇이 약간 경찰 같은 거죠. 근데 이 로봇이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할 거냐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인데요. 실제로 면역계가 이용하는 전혀 다른 전략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나라의 비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상적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전략. 청장님이 이제 왕한테, 우리나라는 철이 없지 않습니까? 철이. 외국인들은 무조건 철로 된 물건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로봇에다가 팔에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 사람 만나면 막 대보는 겁니다. 됐을 때 원래는 거기다 붙는 게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탁 붙는다. 그럼 이거는 이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제가 자석으로 비유를 한 건데요. 이네이트, 그러니까 제가 선천면역 반응이라고도 하는 이네이트 이뮤 리스폰스에서 대식세포, 호중구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전략을 이용하는데요. 톨 유사 수용체라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용체가 인식하는 거는요. 사람의 몸에 있는 어떤 그 단백질이나 어떤 구성성분들은 이 수용체에 절대 결합할 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결합하는 어떤 물질들은 다 세균만이 가진 물질, 바이러스만이 가진 물질만이 톨 유사 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대식세포나 호중구의 그 톨 유사 수용체에 평생 뭐가 붙으면 안 돼요. 자석으로 비유한 거죠, 아까요. 근데 여기 뭐가 붙으면 이게 뭐 세균의 종류가 뭔지, 무슨 바이러스는 그거 알 건 없어요. 침입자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내 몸에 도저히 있을 리가 없는 그런 것들이 거기 결합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뭐 바이러스도 유행하는데 RNA 바이러스라는 게 들어오면은 증식하는 과정 중에 2가닥 RNA가 생깁니다. 2가닥 RNA. 근데 인간한테는 2가닥 DNA, 1가닥 RNA는 있는데 2가닥 RNA는 원래 없는 거예요. 벌써 2가닥 RNA가 그 톨 유사성체에 붙거든요. 붙으면 건 뭐예요? 내 몸에 있을 리가 없는 게 붙었다는 건 침입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외부의 침입을 인식하는 중요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이것이 뭐 A 세균인지 B 세균인지 뭐 A 바이러스인지 B 바이러스 이런 구분하는 건 능력은 없어요. 어쨌든 침입자가 있다. 이거를 이제 알리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것이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침입하는 걸 싫어하는 왕으로서 두 번째 전략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로봇이 어쨌든 간에 국민하고 외국인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나라에 도저히 아까는 있을 리가 없는 물건을 가진 사람을 이제 스캐닝을 했는데 지금은 국민들한테 뭔가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비유를 한다면은 모자를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이런 모자를 국민들은 늘 쓰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로봇이 사람들 머리를 스캐닝하는 겁니다. 로봇이. 뿔 같은 게 있으면은 국민인 것이고 모자를 안 쓴 사람이 있으면 이건 외국인인 것이죠. 제가 일부러 뭐 모자 형상화하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주민등록증을 나눠주는 것도 똑같은 전략인 거죠. 사실은요. 주민등록증을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 안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NK세포가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NK세포. NK세포는 그 자연 살해세포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주로 우리 몸에서 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주로 전문적으로 죽이는 애들인데 음성 신호가 안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MHC라는 분자는 모든 세포가 다 있어요.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세포 위에 자신이 MHC 분자랑 결합하는 어떤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MHC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를 만나서 계속 음성 신호가 들어갑니다. 너 그냥 쉬어라. 너 너무 뜨지 마라. 이런 신호가 계속 들어가요. 평상시에는 계속 다니면서 MHC 분자가 이렇게 있는
그런 걸 계속 만나면서 다니니까 이런 이제 신호를 계속 받으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는 자꾸 그 MHC 분자를 자꾸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로 치면은 그 모자를 썼는데 뭐 뿔처럼 튀어나온 거가요. 그러면 그때 음성 신호가 안 가면서 그때 죽이는 겁니다. 얘네들은 원래부터 좀 죽이는 좀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워워 누르고 하고 있다가 그 음성 신호가 안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나라는 걸 표식하는 그게 없으면은 그래서 이걸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연살해 세포가 처음 발견된 다음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잘 죽이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어떤 기전인지 모르다가 이런 게 아마 원인인 것 같아서 처음 이론이 나왔을 때 그 이론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Missing Self Hypothesis였습니다. 나라는 표식을 잃어버린 애들을 골라서 죽이는 잃어버린 나 가설이에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왕으로서 두 가지 전략을 썼는데 마지막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차원이 굉장히 다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쓰려면 낭비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여기 들어오는 이제 사람들을 막는 그런 걸 연구하는 이제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에 팔이 달려 있습니다. 로봇에 팔이 달려 있는데 로봇에 나와 있는 팔을 그냥 제각각 만드는 거예요. 규칙도 없어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낭비적이긴 하죠.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000만 개의 로봇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 로봇들이 모든 국민들의 얼굴을 다 이렇게 만지고 다닙니다. 사람들 우리나라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 로봇의 팔이랑 이 사람 얼굴이 뭐가 딱 맞으면은 그 로봇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남는 로봇을 이용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쳐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안 들어왔으니까 국민들의 얼굴에다가 얼굴 다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만져서 거기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은 그 로봇은 다 폐기 처분해요. 다 버려요. 그런 다음에 남은 로봇이 있습니다. 남은 로봇이 뭐 200만 대가, 300만 대가 남아있다 한다면 걔네들을 이제 전국에 풀어놓는 겁니다. 풀어놓다가 사람만 만나면 계속 얼굴에 자기 팔을 대보는 거예요. 이 로봇의 팔에 뭔가가 얼굴이 딱 맞는 존재가 나타났다면 그거는 무조건 외국인인 거죠. 근데 이게 아까랑은 좀 차원이 다른 전략이라고 그랬죠. 낭비적인 요소도 크죠. 로봇을 일단 많이 만들었다가 또 많이 버리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특이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역학의 일장에 나오는 특이성. 아까 로봇을 만들 때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됐죠. 이게 바로 면역학의 일장에 나오는 다양성입니다. 하나 덧붙여서 이렇게 한 번 외국인을 만났어. 뭐 제거했다고 쳐요. 한 번 제거한 경험이 있으면 더 강해져요.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외국인이 또 오면 더 잘 제거하겠죠. 이것이 면역에서 얘기하는 또 기억 현상. 항체나 T세포가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T세포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뭐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 다 버려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로봇들을 폐기 처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흉선이라고 하는 장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흉선이 그래서 T세포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인데 여기서 실제로 우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 나라 국민의 얼굴에 딱 맞는 로봇을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됐는데 그게 폐기 처분이 한 대가 안 됐어요. 안 되면 그게 이제 막 스캔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랑 맞는 딱 존재를 만나면은 막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국민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 과도하게 되면 이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면역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나와 남의 구분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학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론을 만들고 또 이걸 실험으로 증명하고 하는 것들이 한때는 나와 남을 어떻게 구분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아주 중요한 화두로 여겼어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도 장내에 미생물이 많은데 얘네들은 해롭지도 않은데 얘네들한테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남은 남인데 우군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또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나와 남의 그 구분으로만 본다면.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 면역학이 한참 그 융성할 때가 지정학적이나 이 세계적으로는 냉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 시대보다는 나 아니면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뭐 이런 게 좀 셀 때였던 시대였을 때는 이 면역학이라는 학문조차도 그런 패러다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게 요즘은 좀 더 뭔가 다원주의적인 걸 많이 좀 이제 강조한 시대에는 남이지만 왜 남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더 연구가 되고 있다는 또 그런 또 제가 글도 읽은 적이 있어서 톨 유사 수용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TOLL 톨게이트 할 때 톨하고 같은 스펠이던데 그건 왜 이름이 톨 수용체예요? 아까 제가 톨 유사 수용체라는 게 이제 뭐 인간한테 있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생물학 연구에서 초파리를 또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파리는 사실 곤충이잖아요. 근데 초파리는 인간하고도 많이 다르거든요. 초파리를 연구하다가 톨이라는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톨 유전자가 기능이 뭔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톨 유전자를 없애봤어요. 그랬더니 초파리가 막 엉뚱하게 생기는 겁니다. 막 다리가 막 머리가 생기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톨 유전자는 기능이 발생 분할을 이렇게 잘 되게 해주는 유전자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톨 유전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초파리를 보니까 근데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 배 같은데 곰팡이가 엄청 확 있어요. 그 사진 보면 재밌는 게 무슨 초파리가 무슨 담요를 덮고 있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다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관찰하다가 이 톨 유전자가 이런 발생 조절만이 아니고 면역에도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이제 했더니 그 진짜 이 초파리에서 면역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사한 유전자가 사람한테도 있나? 했더니 거기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톨 유사 수용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건데요. 놀라운 거는 초파리랑 포유류는 너무나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존돼 있다는 거. 사실은 생물학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뭐 경이로움 이런 거기도 한 거고요.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초파리에서 톨이 면역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 발견한 분, 또 마우스에서 발견한 분,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노벨상을 받게 되셨죠.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이런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 나와 남의 구분이었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이제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제가 오늘 왕놀이를 좀 했죠. 왕놀이를 하면서 저는 외국인을 싫어하는 왕놀이처럼 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한 거지 저 절대 뭐 외국인 혐오증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